내가 현존 최강 보급기지. 보급기는 내가 고트였지. 아저씨는 좀 나가 계세요. 네, 다음. 이 몸이 보급기 시장을 위협하러 왔다. 어린 놈이 이게 창이라고요. 어딜 따박따박 배터리도 말대답이. 오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홍대병으로 유명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브랜드 낫싱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엔 약간 이제 준 플래그십이라기보다 보급형 특이한 형태로 좀 출시를 했거든요. 이름은 낫싱폰 2A. 의외로 낫싱이 좀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제품 출시 후 여러가지 반응이 있더라도 꾸준히 새로운 제품, 그것도 새로운 카테고리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죠. 게다가 더 신기한 건 글로벌 런칭 이후 한국에도 여러가지 제품을 뭐 대여해주거나 제품을 주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크림을 통해서 미리 공개하기 전에 주는 것도 처음입니다. 한국 시장도 낫싱이 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일까요? 크림에서 핸드폰을 미리 보내줬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착하더라고요. 램 8기가에 128기가 구성이 429,000원, 할인해서 39만원 정도에 판매할 예정이고 12기가 램에 256기가의 구성은 할인 없이 49만원에 판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진짜 갤럭시가 좀 야속해요. 낫싱도 보급형에 12GB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기본형이 아직까지도 8기가예요. 램 플러스 때문에 그럴까요? 램 플러스 때문은 아니죠. 왜냐면 중국은 12기가를 넣어줬잖아요. 램 플러스 그런 탓하면 안 돼. 8기가든 12기가든 어차피 둘 다가 램 플러스도 지원하잖아요. 상관없죠. 낫싱은 또 뜨는 재미가 있잖아요. 반스도 폰 2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름은 갈로하고 2A라 적혀있고 이것도 친환경 때문인지 이게 디자인은 좋은데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그 프린터 있잖아요. 복합기로 A4 용지에 프린트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 좋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2A가 보급형 컨셉이라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 낫싱 포장이 약간 중국폰 언박싱 하는 느낌이 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뜯어봅시다. 짠. 오, 안에는 또 괜찮네요. 안에는 빳빳한 소재로 되어 있고 낫싱폰 2A를 상징하는 카메라 2개, 이러한 링들 양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짠! 웰컴 투 낫싱. 포장 방식이 단순하죠. 낫싱폰 2는 CD를 뜯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얘는 그래도 평범하게 핸드폰을 뜯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역시 낫싱이 케이블 이런 게 퀄리티가 좋아. 이거 봐요. 낫싱이 또 투명한 걸로 좋아하잖아요. C타입 케이블 앞쪽에도 투명하게. 그다음 얘네들은 이제 유심핀 찌르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것도 되게 독특해요. 핸드폰 볼까요? 짠짠짠 짠짠짠 짠짜라짠짠짠짠. 오, 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느낌이 좋다. 기본 보호필름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뒷판이 유리인가? 뒷판이 유리 같진 않은데요? 약간 반투명한 소재입니다. 왜냐면 폰2는 확실히 뒤에 있으면 유리 느낌이 나듯이 완전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A는 네, 약간 반투명, 조금 불투명해요. 살짝 폰트에 오일을 쏟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왜냐면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대부분 이제 한쪽 사이드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쏠려 있는 형태인데 중앙에 온 거는 예전 LG 막 V30, V40, V50 이때 보고 오랜만이에요. 이게 되게 뭔가 사람 눈 같기도 하다. 조금 사용해보고 왔습니다. 디자인적인 첫인상은 처음엔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쓸면 쓸수록 보급형의 느낌을 어쩔 수 없이 버릴 순 없더라고요. 그나마 프레임은 좀 괜찮았습니다. 약간 요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나 일반 플라스틱 느낌과는 좀 많이 달라요. 약간 포세린, 세라믹 같은 느낌인데 무광 알루미늄보다 더 매트한 느낌이 나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보급형에서 좀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알루미늄보다는 아마 더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보급형에서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면 투명한데 완전 투명한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기존 낫싱 스타일이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 지금 이제 화이트 모델끼리 비교시 낫싱폰 2, 낫싱폰 2A 두 개 보면 얘는 완전 투명한 느낌이지만 얘는 약간 반투명한 느낌, 그냥 유리가 아닌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블랙끼리 비교하잖아요. 그럼 2는 블랙이지만 완전 그레이 같은 느낌이 난다면 2A는 완전 블랙의 느낌이 나는, 그리고 실제로 얘가 투명하긴 하지만 조명이 좀 받아야만 좀 투명한 느낌인데 조명이 없잖아요. 그럼 거의 블랙의 투명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퇴색되더라고요. 또 좋았던 부분은 디자인적인 그런 이제 트릭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옆면을 보면 상당히 얇아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폰을 처음에 들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야, 이 폰 왜 이렇게 얇아? 이런 반응이 주변에서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프레임이 있고 원래 후면 유리는 그냥 진짜
후면만 덮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그냥 단순히 덮는 게 아니라 프레임 쪽까지 조금 더 많이 내려오면서 프레임까지 조금 더 덮으면서 이것도 반투명한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폰을 더 얇게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대신 손으로 만졌을 때는 두툼한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리고 프레임 느낌 있잖아요. 요거 무광 같은 느낌. 요게 요즘 일반 무광 핸드폰과는 다르게 약간 좀 마찰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재질 탓인지 미끄러움도 좀 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싱에서는 프레임과 후면을 이렇게 만들면서 실제 낙하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게 계단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 회로 있잖아요. 요게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이제 안에 있는 기판 회로거든요. 아마 메인보드가 위쪽에 있을 거고 밑에 뭐 C타입이라든지 심이라든지 그런 기판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기판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뉴욕 지하철 노선도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버튼 위치는 기존과 동일해요. 잠금 버튼이 오른쪽에 있고 볼륨 업다운이 왼쪽에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사실 요게 전작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얘가 키압이 좀 낮기 때문에 요렇게 딱 잡았을 때 얘가 스크린샷이 자꾸 찍히는 요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2와 동일하게 잘 눌려서 스크린샷이 찍히는 현상은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이것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얘도 여기 중앙에 보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게 NFC 안테나 역할을 하는 코일이 있고 그 위에 후면 카메라 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들고 또 카메라 섬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어색해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 카메라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카메라 대비 폰이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나마 화이트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블랙은 뒷판이 유리처럼 완전 투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확실히 나싱은 화이트가 예뻐요. 화이트가. 나머지는 기존 나싱의 룩을 이제 안쪽에 좀 잘 살렸고요.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글리프도 상단 쪽에 이렇게 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폰 무게는 한 190g 정도 되는데 폰2와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야, 이렇게 보니까 얘는 확실히 플래그십의 느낌이 나고 얘는 보급형의 느낌이 나네. 얘는 안쪽이 완전 잘 보이는 투명에다가 여러 가지 디테일을 좀 많이 더했다면 얘는 보급형이다 보니 막 엄청 디테일하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투명의 느낌이 나는 그냥 나싱 폰이면 알 수 있는데 약간 보급형의 느낌이 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다르네요. 폰2는 카메라 렌즈가 떠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에 비해 2A는 카메라 섬을 물리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싱 폰의 의문이 뭐냐면 얘가 IP54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작 2도 54에 타 중국기는 뭐 A34라든지 A54, SE 3세대도 IP67 등급을 지원하는데 왜 나싱 폰은 아직까지 IP54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명과 관련은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재 때문인지 유리보다 지문이 훨씬 많이 묻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6.7인치의 FHD 플러스 120Hz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보자마자 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른 폰에 비해서 모서리가 되게 둥글둥글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보다는 조금 보급형, 약간 귀여운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건 아마 구글 순정 효과일 수도 있는데 잠금 누르면 잠금 버튼 쪽으로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는 느낌, 이런 건 좋았고, 좀 아쉬운 건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지문 인식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손 밑에까지 내리는 요게 조금 너무 밑에 있어서 좀 누르기는 불편했다. 그리고 AOD도 지원합니다. AOD도 보면 이렇게 눌렀을 때 예전 갤럭시처럼 잠금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띄우는 위젯하고 이런 것만 띄우는 AOD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 또 추세가 또 전체 AOD로 가고 있는데 얘는 아마 30에서 12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1Hz까지 내려가야 배터리를 최대한 아낄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품질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좋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나쁘다 하기로도 애매한 그냥 딱 평범해서 뭐 크게 거슬림 없는 그 정도의 품질이었거든요. 근데 베젤 있잖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베젤이나 뭐 여러 가지 디자인 때문인지 비율 때문인지 카메라 홀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또 요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딱 잡잖아요. 그럼 미스터치 방지라는 기능 또 이렇게 있어요. 눌리는 거 방지하는 거죠. 카메라도 재밌어요.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잖아요. 어쩌면 뭐 갤럭시나 이런 보급형들은 요즘 트리플 카메라도 많이 탑재하는데 나싱은 두 개의 카메라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초광각, 하나는 광각. 네, 이렇게 두 개가 탑재되었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카메라가 각각 5천만 화소를 탑재했다는 거고요. 이것도 삼성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초광각에서 5천만 화소를 잘 넣지 않거든요. 근데 나싱은 듀얼 5천만 화소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소니의 3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죠. 이것도 이제 좀 특징이 있었는데 간단히 사용해봤을 때 이제 렌즈 간에 전환할 때 이제 약간은 좀 버벅임이 있어요. 1배율과 2배율은 동일한 카메라고, 이것도 첫 업데이트와 달리 좀 개선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를 뜨고 두 번 업데이트했거든요. 렌즈 전환이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었네? 그리고 HDR도 선택해서 찍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색 선택하는 거고요. 또 이제 나싱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셔터음 있잖아요. 셔터음을 켜면
이렇게 찍히고요. 셔터음을 끄면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카메라 셔터물 없으면 한국에서 불법 아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규제사항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싱은 이게 글로벌 정책에 맞게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초광각도 5천만 화소 카메라이기 때문에 5천만 화소 고화소 모드로 찍을 수도 있고 광각도 5천만 고화소 모드로 찍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동영상 찍을 때 있잖아요. 얘가 최대 4K 30프레임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요즘은 4K 60, 저희 영상도 4K 60, 저는 무조건 4K 60으로 찍는데 4K 30은 좀 아쉽고요. 얘는 동영상 찍으면서 렌즈 가드 전원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플래그십 아이폰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갤럭시가 갤러리에서 HDR을 지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사실 구글의 정책이기 때문에 나싱폰도 구글 거의 이제 순정의 느낌이 좀 많이 나도록 만들다 보니까 얘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포토에 들어가면 만약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싹 밝아지면서 HDR 효과를 준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갤럭시 S24에서도 이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갤럭시에서는 갤러리에서 이걸로 온오프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실제로 HDR이 적용됐는데 적용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처럼 처음에 이제 눌렀을 때 갑자기 HDR 효과가 팍 나타나니까 확실히 이게 HDR 사진인지 HDR 사진이 아닌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 사진을 찍을 때 제가 HDR로 한 장의 사진을 찍고요. HDR 껐을 때 한 장의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고 HDR 사진 요거 비교가 딱 돼요. 이게 HDR 끄고 찍은 사진, 요게 HDR로 찍은 사진. 안에 있는 조명 색이 아예 다르죠. 확실히 요즘은 HDR로 찍어야 좋아요. 같은 5천만 화소 광각 카메라이지만 센서는 달라서 2와 2A를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한데 2가 더 비싼 만큼 더 좋긴 했어요. 그냥 보기엔 비슷하거든요. 근데 확대해보면 2의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사진은 또 의외로 2A가 조금 더 좋아 보였고요. 2는 색이 칙칙한 반면 2A는 조금 더 보기 좋은 색감이었고 낮에도 몇몇 경우에 2A의 화이트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보기 좋은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신 2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건 HDR이었거든요. 2는 실내 전구도 깔끔하게 표현하는 반면 2A는 전체적으로 안보를 좀 밝게 표현하고 섀도우를 더 끌어올려서인지 HDR만큼은 2가 더 좋았습니다. 2배 줌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HDR은 2A가 조금 더 부족하지만 색은 확실히 더 좋게 표현해주긴 해요. 다만 이게 실물과는 달리 이제 조금 과장되었다는 것. 야간 모드는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색 자체의 화이트 밸런스도 잘 못 잡았고요. 그리고 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2A는 전체적으로 사진을 좀 밝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두운 곳에서 밝은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좀 잘 잡지 못했습니다. 초점 영역을 모니터로 해도 안 잡혔고요. 초광각은 센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장 찍어봤거든요. 이때도 색 표현은 2A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 동영상은 확실히 디테일이나 색 표현은 2가 더 좋았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보급형이라서 플래그십이랑 비교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또 납득되기도 해요. 아마 비슷한 가격대의 폰이랑 비교하면 또 2A가 좋을지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사진 찍고 나서 셔터 스피드는 막 엄청 빠르지도 않고 엄청 느리지도 않고 평범하단 말이에요. 근데 후처리 시간이 좀 길어요. 봐요. 찍고 나서 셔터는 빠른데 지금 처리 중 이렇게 뜨죠. 찍는 건 빠른데 처리 중이라고 하는 후처리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싱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뒷면에 있는 글리프, 요거는 또 화이트보다 블랙이 더 잘 보이긴 해요. 글리프 모양 그리고 불빛 개수는 바뀌었거든요. 기존 이제 2랑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하면 2A는 여기 상단에 이렇게 3개가 있고요. 2는 하단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위쪽이랑 카메라 쪽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글리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나 불빛 개수는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글리프의 뭐 타이머, 볼륨, 인디케이터 글리프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륨 조절 글리프 요것도 잘 보이고요. 타이머 하면 여기 딱 해서 이제 시간이 줄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알죠? 네, 그러한 기능 모두 뭐 기본적인 기능 모두 다 지원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나싱도 실험실 기능이 있어요. 실험실 누르면 네 여기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이제 글리프 진행이라고 해서 다른 서드 파티랑 글리프가 연동되는 그러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요거를 지원하는 앱이 거의 없어요. 우버나 조마토 이런 이제 서드 파티 앱들이 지원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쓸 수 있는 앱이 없다. 그래서 뭐 글리프 모양 개수 달라진 거 빼고 이제 기본 기능은 모두 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단점 하나, 2는 동영상을 찍으면 탈리램프가 위치해 있어서 이것도 생각보다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2A는 탈리램프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제 물리적으로 요 안에 이제 뭐 빨간색 요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다음은 성능. 프로세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200 프로로 탑재했습니다. 7200은 있지만 프로는 저는 얘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찾아보니 나싱폰 2A용으로 따로 제작된 칩셋이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거잖아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4 갤럭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능도 간단히 테스트해봤습니다. 긱벤치도 돌려보고 3D마크도 돌려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갤럭시 S23 FE 리뷰했을 때 이제 비슷한 제품이라고 했던 갤럭시 퀀텀 4, 갤럭시 A54라고 하는 녀석보다 이제 CPU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대신 그래픽은 조금 더 높고요. 잠깐 사용해봤을 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버벅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붕괴를 돌렸을 때 말이나 NPC가 많은 구간에서 렉이 조금 있었지만 전투는 무난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싱도 업데이트로 이제 램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램 확장은 이제 2기가, 4기가, 8기가 이렇게까지 가능해요. 배터리는 5000mAh를 탑재했고 유선으로 45W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45W면 꽤 빠른 속도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대신 우리 뒤에 봐요. 기존 나싱폰 1, 2 여기서 볼 수 있었던 중앙에 있는 코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음량 테스트를 할 때 스냅드래곤 사운드 아니면 aptX 어댑티브 이런 걸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나싱폰으로 테스트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스냅드래곤에서 디멘시티로 바뀌어서인지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동이 막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또 약하다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요즘 폰들이 좀 진동 약한 폰들이 있는데 얘는 진동이 막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마 얘도 햅틱 반응하는 진동 같거든요. 뭐 진동이 약하진 않아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요 세 손가락 제스처로 스크린샷 찍는 거. 이게 생각보다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제가 퀵쉐어를 나싱에서 볼 줄이야. 처음에 이제 제가 얘를 이제 언박싱 했잖아요. 언박싱 하고 나서 니얼바이 쉐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아직 조금 안 됐구나 그렇게 했는데 니얼바이 쉐어를 보고 누르자마자 퀵쉐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퀵쉐어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퀵쉐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싱 OS는 계속 발전 중이잖아요. 여기서 뭐 특징이라면 이제 이번에 이제 위젯이 조금 더 추가되었다는 점. 네,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 말고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싱에서 보급형을 만들었다. 게다가 이전에 나온 나싱폰 2가 나싱의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싱에서 플래그십 스펙까지는 갈 필요 없다라는 여론을 많이 받아서 2A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도 나싱 CEO가 말했거든요. 약간 이제 많은 제조사들의 보급형을 약간 까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요즘 폰 제조사들이 플래그십만 신경 써서 만들지 그 밑에 보급형들은 뭐 아웃소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OEM이나 ODM으로 좀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갤럭시도 사실 이제 보급형에서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싱폰 CEO가 또 그랬어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뭐 쓸모없는 기능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겉만 번지르한 이제 그런 보급형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서 나싱은 디자인이나 UI,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완성도 있게 좀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나싱폰 CEO가 이제 광격 도발을 해버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디자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웬만한 보급형보다는 더 낫지 않아요? 확실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플래그십은 나싱의 특징이 뭐 유리, 투명 이런 것 때문에 일반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특징은 없잖아요. 굳이 나싱을 골라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2A는 다른 보급형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갤럭시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은 사실 나싱폰보다 갤럭시가 더 여전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삼성 페이도 그렇고 통화 녹음도 그렇고 얘는 통화 녹음하면 통화 녹음 한다고 알려주거든요. 목소리로.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성, 편의성은 갤럭시가 더 좋은데 젊은층, 가성비를 원하고 패션, 요런 이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꽤 나싱폰 2A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들었을 때도 꽤 괜찮았고 이런 컨셉 자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독특하고 특히 나싱의 특징은 이제 투명이다 글리프도 꽤 괜찮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엔 특별히 나싱폰 2A가 공개되기 전 미리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뭐 이제 실제 사용기랑 이제 저희 첫인상이랑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나싱폰이 플래그십보다 보급형이 더 끌리는데요. 가격도 나름 괜찮고 뭐 여러가지 기능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다른 보급형보다가 나싱폰 보급형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화이트는 그나마 프레임이 밝아서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블랙 보니까 얘도 이제 매트에서 이런 질감은 괜찮은데 좀 저렴한 느낌은 블랙이 더 많이 나기는 하네요.